한국시일기 264번입니다. 배우 김원신의 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나는 곳곳에서 배우가 되었는데 내 뜻이 아니었다. 내 뜻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항상 있었다. 나의 배우였다. 나의 배우는 배우답게, 때로는 나답게, 때로는 나답지 않게, 오로지 배우답게 움직이는 배우였다. 배우니까 더 배워야 하는 것이 많은 줄 아는 나를 어지간히도 배신했지만 그래도 그는 나의 배우였다. 나의 충실한 배우는 지금도 무언가를 배운다. 내가 아닌 것은 뭐든지 배우려고 든다. 지금의 내가 아니면 너도 없다. 나의 배우가 한 말이다. 이 시는 내가 시인 시대 2025년 겨울호에서 읽다가 만났는데 그런데 이게 시화사성 2025년 가을호에 나왔던 거를 재수록한 시입니다. 김원 시인은 지금 처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고 있던 시인인데 1988년 시와 사상으로 등단했고 시집 백지에게 이런 시집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를 읽을 때 요새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시인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는데요. 김원 시인의 답신, 문자의 답신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서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읽어나가겠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출시 배우를 여러 매체에서 다루어 주신다니 영광입니다. 라는 말을 첨가를 했어요. 문자 메시지에서. 이건 이제 사라져버릴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여기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 말이냐면, 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아주 고무적인 나는 김원신의 말씀은 말씀이 말이 어, 아주 고무적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시가 탈근대 담론의 담론을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 적어도 어, 문 문학계에서는 탈근대 담론의 바탕을 둔 상상시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고 일단은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 이거는 이런 현대시를 받아들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나는 그래서 좋게 평가를 해요. 어, 이 시를 읽기 전에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한병철의 필요사회를 이 한병철은 한국이 배출한 지금 현재 가장 유명한 철학자죠. 세계적인 철학자예요. 세계적인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세계적인 철학자가 나온 경우가 드문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한병철의 대표작이 바로 그러니까 여기다 썼으면 세계적인 철학자 한국인 한병철의 대표작이 바로 이 피로사회예요. 그래서 피로사회는요, 설명도 없이 그냥 써도 다 알아듣는 정도. 이 사람이 누구고 뭐 한병철 소개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내용을 하면 이건 한병철의 거의 대표적인 특히 이거 피로사의 대표적인 사상을 요약한 게 이 부분인데 요거는 볼만한 가치가 있어서 이 시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왜 중요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간단한 시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시라고 생각되는데 그 왜 중요한지 배우에게서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시가 된다고 여겨지는데 그거는 한병철의 이 사상을 대표하는 피로사회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과잉활동, 노동과 생산의 히스테리는
이게 지금 우리 시대 현재의 삶이죠. 극단적으로 허무해진 삶, 벌거벗은 생명에 대한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근대 시대 동안 과로사, 일본인은 과로사로 특징 지어진 키로시라고 그래요. 일본 이거 일본 말이에요. 과로사. 일본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나라도 요새 과로사 얘기 좀 하죠. 근데 요새는 많이 그걸 뭐 그래서 저녁 인사 어쩌고저쩌고 지금 저기 어? 노동은 과잉 활동이 어, 과잉 활동을 노동에서는 과잉 활동을 생각하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음? 일면 새마을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의 노래를 보면 뭐로 시작하냐면 노래가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다음 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사정이 어떠하든 새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노동해야 한다는 게 근대 국가의 어?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구호가 어, 선거에 등장하는 과잉 노동, 요새는 또 새벽 노동, 또 최근 예, 예. 새벽 배송을 규제하려는 움직임 등 과잉 노동을 찬양하기는커녕 대수롭게 여기게 만드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바뀐 거죠. 보세요. 세상이 극단적으로 노동에 관해서 많이 됐죠. 그지? 노동에 관해서도 많이라도 세상이 극단적으로 되었습니다. 이게 근대에서 밝은 대로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은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이 부분이 한병철이 인류 지성사에 기여한 것인데 이런 과잉 노동이 근대 시대에서처럼 그러니까 근대 시대 누구예요? 칼 막스의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에서처럼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합치가 아니라 노동자 자신의 자신에 대한 착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발견입니다. 응? 누가 누굴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본인이 괴롭히는 거죠. 설마 그래? 이건 음, 대학 입학 시험 준비를 준비하는 수험생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괴롭혔나? 아무도 안 괴롭혔죠? 본인이 죽을 난리를 펴요. 그치? 또 뭐 노동자는 둘째치고. 근데 이게 존재의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존재의 결핍은 한병철은 이 대답을 안 썼는데 뭐예요? 이 새로운 이거는 내 얘기예요. 여기서부터는
자의 진단인데, 과잉 생산하는 사회에서 문제의 결핍을 느끼는 건 극단적으로 까지 실존적 공허를 느끼는 건 응? 뭐예요? 생산량의 생산의 구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대 경제학의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신병철과 달리 밝은데 세계관에 확립되지 못한 과도기 사회의 특징이라고 진단합니다. 한병철은 근대의 진보와 과잉, 가열, 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어쨌든 그것도 맞죠, 맞기는. 근데 나는 약간 미래지향적이고 한병철이 조심스럽게 역사적이라면 저는 과감하게 응? 지향, 미래지향적, 사상적, 철학적 아니지, 시적 아니지, 뭐 하여튼 이렇게 말해. 뭐 하여튼 뭔가 그지 예언적, 하여튼 뭐 온갖 말이 다 들어가요. 이거 모호한 말이야, 미래지향적.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화면줄이 훨씬 더 점잖죠. 난 점잖지 않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노동사회, 성과사회, 이게 이제 지금 사회인데, 자유로운 사회, 겉으로는 자유로운 사회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강제를 만들었는데, 왜 열심히 사냐고. 그 주인과 노예 변증법, 이게 이제 근대식의 변증법이죠. 그게 마르크스의 변증법인데, 응? 모두가 자연스럽고 빈둥거릴 수 있는 그런 사회, 유토피아, 그치? 그러니까, 글쎄, 주인 노예 변증법은 목적이 뭐였냐면, 유토피아였죠. 유토피아라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극한 행복의 유토피아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게 근대사회였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인 스스로 노동하는 노예가 되는 노동사회를 만든다. 누가 억압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억압한다는 거예요. 이런 강제사회, 이게 강제사회인데 모두가 저마다의 노동 수용도를 달고 다닌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아주 놀라운 김병철의 특징이에요. 이게 굉장히 정확하죠, 게다가. 이게 멋있는 말이에요, 여기가. 그것은 오히려 이 부분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한다는 거지. 입시생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걔네들 누가 공부하라고 하나? 지가 난리죠. 본인이. 그리고 이 노동수용소의 특징은 한 사람이 동시에 포로이자 감독관이며 학생이며 희생자이자 가해자라는 점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착취한다. 이로써 지배 없는 착취가 가능해진다는 거. 이게 지금 시대의 착취예요. 그래서 우울증, 성격장애, 소진증후군으로 고생한 사람들은 나치 강제 수용소의 무젤만과 유사한 증상. 무젤만은 뭐냐면 나치 수용소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탈진하여 무기력해진 수감자들로서 극심한 우울증 환자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세상이 풍요의 극단인데 이게 놀라운 게 현대적 풍요의 극단적인 상황인데 나치 죽음의 수용소 와 같은 심리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그치? 진짜로 그렇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병철이가 아주 충격을 많이 준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발견이죠. 그러니까
완전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심지어 육체적인 추위와 감독관의 명령조차 변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른다. 우리는 후기근대, 후기근대가 탈근대죠. 나는 탈근대라고 그러는데 그 탈근대라고 그러는 건 탈근대를 유럽에서는 음, 유럽에서는 유럽에서는 후기근대라고 불러요. 탈근대는 미국식 표현이에요. 그지? 그거는 탈근대인데 유럽에서는 유럽에서는 후기근대라고 말해요. 신경질환을 앓고 살아가는 노동하는 동물 역시 일종의 무젤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물론 이들은 강제 수용소와의 무제한과 달리 지방의 과다와 영양성이 더 좋죠.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밑에 깔려 있어요. 그렇게 깔려 있는 건지 어떻게 깔려 있는지 알아요? 그렇게 하면 여기다 설명을 하나 더 해줄 수 있어요. 나는 곳곳에서 배우가 되었는데 내 뜻이 아니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어, 나라는 사람, 여기서 페르소나인 난데 김원이기도 하고 김원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겠죠. 김원 시인 페르소나인 나 배우의 상태를 어,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런 배역이 내 뜻이 아니었다고 발견, 긴장되는 발견 상황을 제지합니다. 그렇죠? 나는 곳곳에서 배우가 되는데 내 뜻이 아니었다. 그게 멋있는 문장이죠. 왜 이게 멋있는 문장이냐면 뭔가 전곡을 찔렀어요. 그지? 뭔가 전곡을 찔렀어요. 근데 이거 어려운 말 아니어도 알 수 있죠. 내가 선수 노릇을 할 때, 무장해제를 하고 편한 상태에, 편안한 상태에 있는 내가 할 때의 나와 어, 내가 아주 크게 다르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겠습니다. 그지? 그래서 최근에 나는 잘 그 교수를 하는 걸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그 소위 교수라는 사람은 뭔가 완벽한 유형, 모형, 어? 그리고 근대 교육제도에서는 이런 모델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완성 중에 있는 사람, 죽을 때까지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학생들이 요구하는 모델의 모범적인 모델의 음, 양상을 적어도 학교에서는 표출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회사의 사장이거나 카페의 응? 동업원이어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자의 노력이 어, 사적, 어, 별로
다른 사람과 별반,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렇죠. 좀 더 일반적으로 설명하자면, 데리다가 죽음의 선물에서 얼핏 언급한 내용을 확대하면, 룰과 펑션이 비교. 데리다는 이렇게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데리다 이론이 아니라 내가 데리다 이론을 내가 뭐라 그럴까? 알아듣기 쉬운 이론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모던 롤, 포스트 모던 펑션이라고 비교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롤은 역할입니다. 근대 시대의 사람은 응? 어, 김원 시인이 배우, 그지? 배우도 역할 있죠? 역할 배우라고 그러죠. 역할은 단어처럼 응? 공적인 삶에 있어서는 어?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게 사적인 경우에도 그러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부장 제도의 아버지, 음, 응? 아버지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혼 사유가 아버지의 취직이나 취직이라는 것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응? 그가 경제적으로 무능해서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면 아버지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응? 그리고 이건 너무 뚜렷한 게 요셉 혼네드의 서구인은 아니다. 밀정, 시크릿 에이전트. 에이전트에서 에서 또 아버지의 그제가 시간을 공개시키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어, 너무 가난한 아버지나 아버지가 부재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부재가 어떤 피해를 주는지 경험했을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 적자 생존의 치열한 경쟁 사회를 집 밖으로 몰아내 아이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이 아버지였습니다. 페미니즘의 득세로 아버지가 무조건 나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버지가 없어지면 외부의 음, 악이 그냥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하는 인물입니다. 그죠? 역할이 중요하긴 해요. 지금까지 현대시대 동안 아니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뭐뭐답게 뭐뭐답게 라는 윤리학을 창조한 답게란 그지? 음, 신하는 신하답게 등 답게라는 윤리 그지?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윤리 창조 아리스토텔레 이래로 가부장 제도가 수천 년 계속되어 왔는데 어? 이제 현대 시대에 이르러 그런 역할 중심의 응? 인간관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응? 어떻게 흔들려요? 그래서 현대 시대에는 역할보다 기능, 펑션, 아까 이 중요해졌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 만약에 교실에서 교수였지만 그런 역할을 가정에서 사적인 가정 등 사적인 장소에서 계속한다면 페미니즘이 가장 즐겁하는 응? 가부장, 나쁜 응? 가부장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공적으로는 사장이든 교수든 역할을 계속 해야겠지만 응? 사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길 응? 을 수행할 수 있어야 평화로운, 평화롭고 조화로운 될 것입니다. 어? 그죠? 어? 지금은 뭐 계속 뭐 역할을 하긴 해야겠죠. 아직도 그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기능은 그러니까 역할이 아니라 기능이 여러 개인 거예요. 정리하자면 한 사람에게 공적으로 어, 정규직이 있으면 정규직이 있다면 역할이 하나겠지만 투잡이라면 뚜로 그치? 뚜로 역할이 될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적인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펑션, 네, 어, 행위, 즉 윤리,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 그래서 이걸 잘 보여준 게 이거 되게 어려웠죠. 설명이 어려운 듯 했죠. 이걸 되게 쉽게 설명한 게 바로 이 시예요. 그래서 이 시가 되게 좋은 시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응? 어렵게 설명했지만 되게 쉬운 얘기예요. 보세요. 나는 곳곳에서 배우가 되었는데 이때 김원식이 말하는 배우는 사용하는 용어인 배우는 무대, 연극 무대나 영화에서의 배우가 아니라 폭넓은 역할을 하는 지정된 역할이죠.
주인공 뭐, 주인공이나, 엑스트라, 더 폭넓은 지정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근데 나는 곳곳에서 배우가 되었는데 내 뜻이 아니었다. 김원 시인이 이면서 교주이면서 그 곳곳에서 시인인 척, 교주인 척 했다는 말입니다. 이때는 위전이 아니라 이때의 척은 위전이 아니라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입니다. 응? 나뭐 척했다 그러면 뭐 대강대강, 그냥 뭐, 이상한, 그지? 사기친 거야. 그래서 최근 갑작스럽게 출세한 유재길동 그 인물이 사기꾼 증후군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국민학교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슬럼가 출신인데, 그죠? 랩 뮤직으로, 힙합, 랩 뮤직으로 대성공한 가수들의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응? 그러니까 세상을 자기가 성공한 건 세상을 속이, 잘 속였기 때문이지 재능이나 노력으로 일하는 것이 이라고 어, 생각하는 현상입니다. 응?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배우죠. 이 배우 자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 이런 슬럼 빈민가죠, 빈민가. 그러니까 이런 음, 김원 시인의 선문장, 이시 배우의 선문장, 어? 사기꾼 증후군의 고백이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일상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크게 공감을 받고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특수 사례가 아니죠. 그런데 특수 사례라기보다 보편 사례입니다. 이게 좋은 작품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했지만 나는 나라는 페르소나가 김원 시인의 사적인 경험의 기록의 기록하는 사실 그 기록하는 사람에 그치지 않고 이 시대 독자 모두의 삶의 기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는 곳곳에서 배우가 되는데 내 뜻이 아니었다. 이거 그러니까 이 표현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문장입니다.
즉, 회장이나 종업원으로 살아가지만, 그게 사실 원하는 바, 응? 어디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죠. 응? 자기가 원하는 일을 사람은 드물고, 그런 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아주 어렵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해도 예를 들면 뭐 어, 시인이나 화가의 그런 거라면 돈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일을 생각이 어렵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내 뜻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도 내 뜻이 역할을 종종 아니 자주 해야 합니다. 응? 기자도 그랬어요. 뭐 가서 강의하는 게 뭐 그렇게 재밌겠어요? 근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죠. 애들 키우고 살아야 되니까. 내 뜻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항상 있었다. 그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 뜻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항상 있었다. 중요한 말은 뭐냐면 요거 인식이에요. 나의 배우였다. 이 시의 놀라운 점은 이 시의 가장 놀라운 점은 내 뜻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항상 있었다. 나의 배우였다. 놀라운 부분은 말입니다. 문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어, 내 뜻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항상 있었다. 이거는 아주 되게 멋있는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첫째, 예술적 거리감, 아티스틱 디스턴스의 대표 사례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하여 창조하려면 직접 경험을 잊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그 경험에서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빠져나와야 예술 작품의 공부의 구조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원은 시인 페르소나는 본인과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응? 어떻게 돼요? 그때마다 내 뜻보다 먼저 움직이는 예, 요? 그때마다 내가 있는데도 그보다 움직이는 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이게 움직이네. 그게 이게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능은 심리학계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I am angry. 말하면, 나중에 후회할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 is angry. 라고 말하면, 또는
I think I want to tell you that I somewhat angry in a angry mood 하고 거리를 거리를 두고 현실의 촉발, 폭력을 유도하는 듯한 현실 상황과 거리를 심리적 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어? 이런 메커니즘에 익숙해지는 게 우울과 불안 등 신경증을 벗어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응? 내가 우울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우울해 하고 말하는 사람은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것이지만, 아, 지금 약간 우울해 지려는 무드로 내가 들어가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걸 적응하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뜻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있었다. 이 내 뜻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 이거는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죠. 그치? 하여튼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그 이미 알겠지만 둘째 자, 어? 근데 자, 어? 라는 것이 내 뜻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라고 거리감을 두고 분석적으로 보게 된 것은 나의 배우였다. 라고 개념으로, 언어로 규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적 상상력의 힘, 언어의 힘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경증에서 우울이나 불안 등 신경증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나는 첫 단계는 바로 말로 자신의 증상을 그 정확, 거의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에서도 상담의 방식을 중요시합니다. 음, 상담하는 상담사는 거의 말하지 않고 시간 동안 일정 시간 동안 환자가 계속 이야기하도록 또 처음에 가면 그래요. 처음에 가면 도대체 내가 의사는 가만히 있는데 왜 내가 돈 내지? 비싸요, 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그 얘기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근대 자아가 그저 배우일 뿐이고 나의 참자아는
참자를 모르고 있었다는 자각이 생기면서 배우처럼 돌아가는 근대자를 이대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중자의 의식은 어, 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 이래로 서구인에게는 정신분열증처럼 보일 정도로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지만 어? 공사상 어? 익숙한 동양인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에게는 그리 어려운 심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대사를 벗어나는 벗어나기 시작하는 현대 시대에 이르러 동양인의 사고방식이 유연하고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분석했죠? 그 배우가 어떻게 활동하느냐? 뭐라고 써 있어요? 나의 배우는 배우답게 때로는 나답게 또 때로는 나답지 않게 그러지 배우답게 공식이는 배우였다. 그치? 그러니까 배우라는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응?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배우라는 개념이 이게 근데 그까지의 역할이 고정된 배우라기보다 근대자 흔들리는 근대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냉전 시대까지 1960년대 60, 70년대 냉전 시대까지 근대자의 근대자를 배우라고 어, 지칭했다면 누군가가 지칭하는 어, 숫자는 매장되었을 거죠. 지금은 근대자가 배우 같다, 배우라고 말하는 것이 어, 아방가르드 시인의 가봤습니다. 이건 근대에서 탈근대로 운명적으로 전환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현대사가 어떤 때는 나답게 그렇지만 어떤 때는 나의 행위인데도 나답지 않게 행위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생깁니다. 응? 이거 그쵸?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런 건변명이죠. 어제 밤에는 나답지 못했어. 라는 문장이 변명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치? 나답지 못했다 그러는 말이죠. 나다운 게 뭔지 이거 아주 철학적으로 토론하면 한없이 갈 수 있는 건데 하여튼 나답지 못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인정이 돼요.
또 더군다나, 더군다나, 배우답게 라는 정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배우라는 건 근대의 역할, 그, 이 배우인데 지금 근대의 역할극이 극이 그 뿌리 통째, 그 틀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행위할 방법을 모르는 세상입니다. 이게 다 혼란스럽죠? 배우니까 더 배워야 하는 것이 많을 줄 아는 나는. 더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줄 아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 말도. 더 배워야 할 것이 많을 줄 아는. 이게 뭐예요? 근대 교육이죠. 그러니까 근대 교육의 방식은 축적.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고등, 중등, 고등등 축적의 지식 축적을 그 지식 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더 배워야 하는 것이 많은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게 근대 교육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배우도 비슷하고 누구는 다 비슷해요. 말을 묘하게 썼죠. 재밌게 펀으로 말장난을 했죠. 여기서 나의 배우는 배우답게, 아니, 배우니까 더 배워야 하는 것이. 그지? 이게 펀이죠. 배우니까 더 배워. 맨 처음에는 이게 뭐야? 그러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확 정신을 차리게 하죠. 응?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암기의 지식 축적 방식은 이제 AI와 로봇의 시대에 무용 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대 교육의 점과 상상 방식을 대신하는 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게요, 나를 어지간히도 배신했지만, 그지?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해봐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지? 할 수 없이 다 배신했단 말이죠. 그래도 그는 나의 배우였다. 그래도 그는 나의 배우였다. 무슨 소리냐면, 배우 하나의 역할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 그지? 다양한 역할. 즉, 기능의, 어? 기능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아직도 배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갔고, 그지?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어디 가서 아버지 아니게 되지는 않잖아요. 어? 아버지는 아버지가 엄마는 엄마란 말이죠. 그렇죠? 나의 충실한 배우는 지금도 무언가를 배운다. 뭔가를 배우고 있어요. 배우니까 배우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아닌 것은 뭐든지 배우려고 든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즉,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존에 배워야 했던 것을 배우는 음, 작업으로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없을, 없습니다. 어? 어? 이거 없어요. 이거 부응할 수 없단 말이죠. 예를 들어, AI 시대의 암기, 또, 지식 축적, 지식의 축적을 목표로 근대 사회의 요구는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로서 살아가려면 계속 그 역할을 맡으려면 내가 아닌 것은 뭐든지 배우려고 예, 한다는 거지. 어,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그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재밌는 말은 지금의 내가 아니면 너도 없다. 나의 배우가 한 말이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의 내가 아니면 너도 없다. 나의 배우가 한 말이다. 이 말은 굉장히 라는 말이 중요한 건 살근대 시대의 핵심 전략은 이 4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아니면 너도 없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서 군대가 하던 대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군대와 국가 등 국가나 가족 등 근대적인 시스템이 여전히 주류이기 때문에입니다. 그러니까 탈근대 시대에 대처하려고 하면서도 근대 시대의 어, 체제를 포용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배우라는 것이 하기 일꾼 같고 허상 같지만 그럼에도 그걸 그런 역할을 벌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라는 역할에 페미니스트 젊은딸이 비판한다고 해서 아버지라는 역할을 더 해주는 약간 그러니까 근대적인 최근까지 근대 시대까지 계속되어 온 아부장의 역할을 계속하면서도 응? 아부장 제도의 폐해를 피하는 새로운 유형의 아부장이 되려고 그리고 나는 즉 새로운 기능을 찾아가야 응? 이거는 제가 지금 이 글에서는 이 해설에서는 제가 부장이고 부장이라서 그쪽 이해로만 일관했지만 입자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적용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시가 뛰어난 점은 지금까지 설명해왔듯 이론적으로 아주 탄탄한 장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음.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필자가 가부장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설명했듯 아주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시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예? 몽롱한
나타나가 아니라, 응? 그죠? 뭐예요? 시가 몽롱한 바로가 아니죠? 말이가 아니라, 예, 일상의 현실에 잘 적용될 수 있는 예? 발언, 이런 살균된, 좋은, 좋은 살균된 시의 특징이기도 끝.